1. 경로당의 스타 김복자 여사. 따뜻한 햇살이 경로당 창문으로 길게 들이우는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고스톱회가 돌아가는 소리와 쿰쿰한 한약 냄새로 가득해야 할 공간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경로당 마루 한가운데서 김복자 여사 72세가 핸드폰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르신들, 자, 제가 어제 문화센터에서 배운 요즘 애들 챌린지를 보여드릴게요. 딱 5초만 집중. 복자 여사는 스마트폰 필터로 얼굴에 토끼귀를 씌우고는 화면에 대고 과장된 입모양으로 외쳤다. 킹, 박, 네. 주변에 모여 앉아있던 동년배 시니어들은 일제히 갸우뚱했다. 저게 뭔 소리여? 킹이 뭐여? 왕이 화났다는겨? 최씨 할머니. 아이고 복자야. 네가 아무리 곱상해도 그건 내 손녀한테나 통할 소리여. 우리는 그냥 열받네. 가 더 찰지어. 이씨 할아버지. 복자 여사는 깔깔 웃으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지만 복자 여사는 동네에서 가장 인싸였다. 흰머리 염색은 꾸준히 하고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과 힙합 댄스 강좌를 놓치지 않는 시니어계의 마당발이었다. 그때 저 구석에서 바둑을 두던 박노총 씨 75세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노총 씨는 복자 여사를 20년 넘게 짝사랑해온 동네 토박이. 낡은 점퍼에 손때 묻은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시골 아재 그 자체였다. 복자씨, 내가 더 킹받네 한번 해줄까? 노총 씨는 갑자기 허리를 펴더니 손을 뒤로 감추고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네, 거야. 복자 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박노총 씨, 그놈의 아재 개그 좀 그만하시라니까. 제발. 나는 지금 킹 마이너스 받은 게 아니고 박노총 씨 때문에 열받네. 노총 씨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니, 이게 내 진심이라니까. 복자 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마치 김치와 밥과 전을 합친 김, 밥, 전처럼 완벽해. 주변 시니어들은 또다시 웅성거렸다. 어우, 노총이 또 시작이네. 저것도 끈기여 끈기. 바로 그때 경로당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문가에 선 남자는 여느 경로당 어르신들과 달랐다. 은빛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딱 맞게 재단된 밝은색 재킷에 클래식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마치 은퇴한 대학 교수 같기도 성공한 중소기업 CEO 같기도 한 범상치 않은 아우라의 소유자. 바로 최신사 씨 72세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새로 이사온 최신사라고 합니다. 동네 지리도 익힐 겸 인사드리러 잠시 들렀습니다. 목소리마저 중후하고 멋졌다. 경로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복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노총 씨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떨어뜨렸다. 최신사 씨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더니 가장 먼저 복자 여사에게 다가갔다. 이분 혹시 김복자 여사 되십니까? 지나가다 들었는데 이 동네의 에너자이저시라고 소문이 자자해서요. 복자 여사는 수줍은 듯하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심심풀이로. 아닙니다. 복자라는 이름처럼 이 공간에 복을 가져다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최신사 씨는 복자 여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노총 씨는 뒤에서 헛기침을 했다. 쿨러. 복자 씨는 사실 복 많은 자식이라서 복자요. 에헴. 최신사 씨는 노총 씨에게도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그러시군요. 말씀하시는 유머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도 참 멋지십니다. 노총 씨는 당황했다. 평생 복자에게만 무시당했는데 저 신사 양반은 왜 나한테까지 친절한가? 그날 오후 최신사 씨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브라질산 고급 커피 원두를 직접 갈아 대접했다. 시니어들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커피 향에 감탄했고 최신사 씨의 교양 있는 대화에 푹 빠졌다. 제가 은퇴 후에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포지타노의 노을이 참 예술이더군요. 최신사. 아이고 이탈리아. 거기는 이제 탈 없이 리스크를 안 하는 곳인가?
하, 노총씨. 복자 여사는 노총씨를 쏘아봤다. 최신사 씨는 빙긋 웃으며 노총씨의 유머를 받아주었다. 그리고는 복자 여사에게만 조용히 말했다. 복자 여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새로 찾은 동네 브런치 카페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인생 2막은 맛있는 브런치에서 시작해야죠. 노을처럼 아름다운 여사님께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 복자 여사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브런치요? 허허. 저는 김칫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인데. 하면서도 그녀의 입꼬리는 숨겨지지 않았다. 걱정 마십시오. 브런치 다음엔 제가 콩비지찌개 맛집을 아니까. 자, 내일 10시. 딱 정장 입고 나오십시오. 시니어의 킹카가 모시겠습니다. 최신사 씨는 복자 여사에게만 특별히 킹카라는 요즘 유행어를 써주었다. 노총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총 씨의 머릿속에 브런치라는 단어와 킹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브런치 부르르릉 차 타고 가는 거겠지? 젠장. 노총 씨는 다음날 아침 복자 여사 집 앞에 세워진 최신사 씨의 깨끗한 흰색 세단을 보며 더욱 깊은 질투에 빠지게 되는데, 다음날 오전 10시 복자 여사는 난생 처음 브런치 데이트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평소 경로당 갈 때 입던 헐렁한 바지 대신 무릎까지 오는 플레어 스커트에 짙은 분홍색 카디건을 갖춰 입었다. 20년 전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았던 작은 금목걸이까지 했다. 골목 어귀에는 최신사 씨의 흰색 세단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최신사 씨는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어이쿠, 복자 여사님. 웬일입니까? 오늘 패션이 완전 밀라논나 저리 가라입니다. 밀라논나요? 그게 누군데요? 아, 요즘 유튜브에서 유명한 패셔니스타 시니어분입니다. 그만큼 여사님 패션이 세련됐다는 뜻이죠. 복자 여사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최신사 씨가 안내한 곳은 동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힙한 브런치 카페였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살이 잘 들고 은은한 재즈가 흐르는 곳. 복자 여사는 살짝 긴장했다. 저기 신사 씨, 저는 이런데 처음 와봐서 이놈의 메뉴판은 왜 다 영어요? 에그 베네딕트가 뭐고 아보카도 토스트는 또 뭐요? 하, 걱정 마십시오, 복자 여사님. 에그 베네딕트는 계란 잎을 덮은 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건강 식재료입니다. 요즘 시니어들이 건강 때문에 가장 챙겨 먹는 재료 중 하나죠. 최신사 씨는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했다. 복자 여사는 포크와 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워했다. 복자 여사님, 제가 여사님을 뵙고 느낀 건데, 여사님은 억지로 젊은 척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대의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 같습니다. 그게 참 매력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저야 뭐 치매 안 걸리려고 이것저것 배우는 거지요. 최신사 씨는 진심으로 웃었다. 하, 솔직한 모습도 멋지십니다. 아, 그리고 이거.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고급 홍삼 농축액이 들어있었다. 제가 아침마다 챙겨 먹는 건데 여사님도 드시고 건강 챙기시라고요. 홍삼에 힘이 있어야 황혼의 연애도 힘차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자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맙게 받았다. 홍삼의 힘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같은 시간 흰색 세단의 뒤를 쫓아온 차량 한 대가 있었다. 바로 노총 씨의 낡은 티코였다. 티코 뒷좌석에는 노총 특제 건강식이 가득 실려 있었다. 직접 캔 칡즙, 산에서 딴 영지버섯, 그리고 직접 만든 아재, 개그 쪽지 10장. 노총 씨는 브런치 카페 밖 먼발치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들의 데이트를 지켜보았다. 저 양반이 감히 복자 씨에게 계란 잎을 덮은 빵을 먹이다니. 복자 씨는 돼지국밥에 깍두기를 먹어야 든든하지. 저게 무슨 개 풀듯 어먹는 소리여. 노총 씨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저대로 둘 수는 없어. 그는 비장하게 티코 트렁크에서 직접 만든 현수막을 꺼냈다. 현수막에는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복자 씨,
신사 양반은 건강기능식품 주고 나는 생약제로 승부한다. 노총 씨는 현수막을 들고 카페 창문 밖을 서성였다. 그때 카페 창문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복자 여사가 노총 씨를 발견했다. 어머나, 저 인간이 또. 복자 여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최신사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다. 복자 여사님, 저분 누구십니까? 저분은 지금 저희 데이트를 몰카 찍는 것 아닙니까? 노총 씨는 복자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신이 나서 현수막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복자 여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복자 씨, 이런 유행에 혹하면 이 유혹에 빠진다. 얼른 나와. 내가 오늘 복자 씨 좋아하는 김장김치 가져왔어. 저런 느끼한 서양 음식이 복자 씨 혈압 올린단 말여. 카페 안에 젊은 손님들이 일제히 노총 씨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복자 여사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복자 여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노총 씨에게 달려갔다. 박노총 씨, 당신 정말 왜 이럽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킹받네. 당신이 지금 내 삶에 선을 넘고 있잖아요. 노총 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선이라고? 복자 씨, 나는 복자 씨를 지켜주려는 방파제요. 저 신사 양반은 딱 봐도 허세요. 내가 보기엔 저 양반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룰걸? 라떼는 말이야, 나 같은 순박한 남자가 최고요. 노총 씨의 라떼는 발언에 복자 여사의 인내심은 폭발했다. 박노총 씨, 라떼는 개뿔. 나는 지금 카라멜 마키아토가 마시고 싶다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파제는 내가 만들어요. 박노총 씨,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러면 나 정말 당신 안 볼 수도 있어. 복자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자 노총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현수막을 든 채 벙어리가 되어버린 노총 씨. 최신사 씨가 조용히 다가와 복자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복자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분께는 제가 나중에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인생의 이막은 스스로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총 씨는 복자 여사가 신사 씨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준비한 노총 특제 개그 쪽지는 바람에 흩날리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복자 씨는 나의 이상형. 그래서 나이 들어도 이뻐. 복자 씨, 관절 아플 때 이 자세가 최고래. 어설픈 요가 자세 그림. 내가 복자 씨 최애가 될 때까지 최선을 애쓸게. 노총 씨는 현수막을 힘없이 끌어안았다. 자신이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짠내나는 순간이었다. 브런치 카페 사건 이후 경로당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복자 여사는 노총 씨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마음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풀리지 않았다. 노총 씨는 경로당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소 시끄럽던 그의 아재 개그도 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이 또 시니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노총 영감, 복자한테 너무 섭섭하게 굴지 마. 황혼에 연애하는 것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고독하고 힘든 일이야. 최씨 할머니. 노총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내가 복자 씨 외로운 거 달래주려고 비타민 D 역할이라도 해주려 했는데 너무 튕겨나갔나 봐. 그때 최신사 씨가 나타났다. 최신사 씨는 복자 여사에게 고급 브랜드의 얇은 캐시미어 스카프를 선물하며 환하게 웃었다. 복자 여사님, 지난번 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 우리 동네 시니어 모델 워킹 클래스 등록하러 가실까요? 여사님처럼 당당한 분이 딱 어울립니다. 복자 여사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신사 씨와 복자 여사는 함께 스마트폰으로 시니어 모델 영상을 보며 깔깔 웃었다.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완벽한 세대 공감을 이루고 있었다. 노총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노총 씨의 낡은 티코는 브런치 카페에 이어 오늘은 시니어 모델 학원 간판이 달린 건물 앞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이 너무나 다름을 절감했다. 노총 씨의 혈압과 흑역사 고백. 그날 저녁 노총 씨는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 몇 잔에
평소 앓던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에이 젠장. 혈압이야 연애야. 복자씨, 나한테는 복자씨가 오메가-3인데. 노총씨는 용기를 내 복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술에 취한 탓에 목소리는 엉망이었다. 복자씨, 나 노총이요. 나 오늘 심장이 멈출 뻔했단 말이야. 복자 여사는 귀찮은 듯 전화를 받았다.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전화했어요? 박노총씨? 내일 관절 아파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만 좀 마시고 주무세요. 아니요. 복자씨, 잘 들어봐. 나는 복자씨가 외로울까봐 그랬어. 노총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때 복자 여사는 수화기를 귀에 더 바짝 가져다 댔다. 내가 복자씨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쓸쓸해했는지 알아. 나도 마누라 먼저 보내고 혼자 독거노인처럼 사는 거 서러워서 복자씨 옆에 있어주고 싶었단 말이야. 노총씨는 흑역사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때 복자씨처럼 예쁜 여자한테 말 한마디도 못 붙였어. 맨날 어색한 아재에 개그나 던지고 복자씨, 내 스마트폰에 복자씨 사진만 10장 저장돼 있는 거 아나? 치매 걸려도 복자씨는 잊지 않으려고. 그의 고백은 어설펐지만 묻어뒀던 진심이 그대로 묻어났다. 복자 여사는 갑자기 울컥했다. 그동안 노총씨의 짓궂은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애틋함이 느껴졌다. 박노총씨, 나도 당신이 얄밉지만은 않아. 근데 당신 방식은 너무너무 라떼잖아. 복자 여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3. 신사씨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오해. 노총씨의 전화가 끊긴 직후 최신사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최신사 복자 여사님, 죄송합니다. 노총씨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노총씨가 여사님을 정말 아끼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더군요. 제가 보기엔 우정 이상인 것 같습니다. 복자 여사는 의아했다. 신사씨가 왜 박노총씨를 감싸주지? 게다가 왜 갑자기 우정이라는 말을 쓰지? 복자 여사는 신사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사씨, 혹시 저번에 브런치 카페에서 노총씨가 방해해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최신사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닙니다, 복자 여사님. 사실은 제가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여사님께서 늘 가시는 공원의 정자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삼각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여사는 불안했다. 왠지 신사씨가 자신을 밀어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최신사씨의 단정함과 매너가 사실은 자신을 향한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오해에 사로잡혔다. 설마 나한테 이제 친구로만 지내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복자 여사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련된 신사씨와 투박하지만 진심인 노총씨가 복잡하게 얽혀 황혼의 삼각관계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복자 여사는 약속 장소인 공원 정자로 향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우아하게 어제 노총씨의 진심 어린 고백과 신사씨의 의미심장한 문자가 그녀를 괴롭혔다. 이제 와서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중요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건지. 아마도 헛된 꿈은 접으라는 말이겠지. 정자에는 최신사씨가 먼저 와서 따뜻한 보온병과 돗자리를 깔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노총씨도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노총씨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복자 여사가 도착하자 최신사씨는 우아하게 자리로 안내했다. 복자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노총씨에게는 오늘 특별히 아메리카노 대신 제가 직접 우려온 보리차를 권했습니다. 혈압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복자 여사는 어색하게 웃었다. 두 분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노총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오지랖퍼였다고 신사씨한테 실컷 혼났습니다. 최신사씨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복자 여사님, 노총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숨겨진 진실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자 여사는 긴장했다. 노총 씨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 저는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여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영감님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랑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복자 여사가 놀라서 물었다. 그럴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사업 때문에 해외와 지방을 떠돌았거든요. 영감과는 50년 전 군대 동기였는데 은퇴 후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을 하더군요. 최신사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영감은 복자 여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혼자 남겨둘 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네에 가서 복자 여사의 유쾌한 삶에 활력소가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복자 여사가 외롭지 않게 적당히 설레게 해줄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되어 달라고요. 복자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돌아가신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제가 브런치 데이트를 하고 고급 커피를 권한 것은 영감이 복자 여사님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못해준 로맨틱한 일을 대신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자 여사님을 연애 상대로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친구의 아내이자 제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좋은 친구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총 씨의 진심을 제가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투박한 아재 개그 속에 숨겨진 복자 여사를 향한 순수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더군요. 저는 노총 씨를 설득했습니다. 복자 여사님께는 뜨거운 사랑보다 세월을 함께 나눌 따뜻한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노총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복자 씨, 나는 신사 씨 말 듣고 깨달았어. 나는 복자 씨의 찐 사랑이 아니라 찐 우정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었나 봐. 삼각관계가 아니라 황혼의 새 친구가 되는 게 복자 씨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복자 여사는 이 2 남자의 진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느꼈던 설렘과 불안함은 결국 그녀를 아끼는 2 남자의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복자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2분 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2분이 불혹의 청춘처럼 싸우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결론이 났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노총 씨, 당신은 오늘부터 내 아재 개그 멘토야. 대신 꼰대 같은 개그는 금지. 그리고 최신사 씨, 당신은 내 인생 이막 스타일 멘토야. 우리 삼총사가 되어 이 동네를 접수해봅시다.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황혼에 찾아온 봄바람은 뜨거운 연애가 아닌 따뜻하고 든든한 우정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다. 다음 5막은 3사람의 새로운 동행과 유쾌한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황혼에 찾아온 봄바람. 복자 씨의 요즘 연애보고서 1화. 5막 새로운 삼각관계 화해와 결말. 1. 황혼 삼총사의 탄생. 며칠 후 경로당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복자 여사, 노총 씨, 최신사 씨 3사람은 공식적으로 동네의 황혼 삼총사로 불리게 되었다. 삼총사의 일상은 유쾌한 농담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찼다. 노총 씨는 더 이상 복자 여사를 스토킹하지 않았다. 대신 최신사 씨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신사 씨, 이 톡방 카톡 단체방은 왜 만들었어? 내가 톡하면 방이 터진다는겨? 최신사 씨는 웃으며 설명했다. 노총 씨, 이 톡방은 우리가 함께 여행 계획을 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앱은 요즘 시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랜선 온라인 여행 앱입니다. 곧 다가올 우리들의 무지막 관광 코스를 여기서 짜는 겁니다. 복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하게 웃었다. 박노총 씨, 당신 이제야 좀 뉴진스 같네. 요즘 진짜 스마트맨. 노총 씨는 기분이 좋았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을 표현했다. 나 아직도 복자 씨한테는 김밥전처럼 완벽한 남자이고 싶은데. 삼총사는 공원 정자에 다시 모여 앉았다. 이번에는 최신사 씨가 준비한 고급 원두 커피와 노총 씨가 직접 캔 칡즙, 그리고 복자 여사가 만든 쑥 개떡이 올라 있었다. 동서양의 화합이었다. 복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신사 씨, 노총 씨, 사실 내가 2분 덕분에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것 같아요. 내 나이에 이렇게 두 남자에게 밀당 밀고 당기기를 당해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신사 씨는 미소 지었다. 복자 여사님, 저는 여사님의 삶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은퇴 후 혼자 지내면서 조금 우울증이 올 뻔했는데 복자 여사님을 보며 인생은 70부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영감의 부탁을 훌륭히 완수했죠. 노총 씨는 쑥 개떡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복자 씨, 나는 비록 복자 씨의 최애 남편은 못 됐지만 복자 씨의 옆에 있는 최고의 동행자는 될 거야. 이제 나도 신사 씨한테 스마트폰도 배웠으니 나중에 복자 씨 유튜브 채널 만들면 내가 1호 구독자 해줄게. 에이, 이미 내가 1호 구독자 될 건데. 최신사 씨가 농담을 던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껄껄 웃었다. 황혼의 삶에서 이성 간의 설렘은 한때의 봄바람처럼 달콤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껴주는 진정한 동행과 우정이었다. 복자 여사는 핸드폰을 꺼내 삼총사의 모습을 셀카로 찍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피어 있었다. 자, 이제 황혼 삼총사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신사 씨가 알아본 고려대학교에 가볼까요? 노총 씨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고려대학교? 내가 거기 갈 수 있어? 거기는 고민 없이 여행 가야 대박 나는 학생들만 가는 곳 아냐? 최신사 씨가 설명했다. 노총 씨, 제가 말한 고려대학교는 고고하게 여행하는 대학원 노년의 삶을 즐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건강이라는 돈꾸러미 챙겨서 꿈을 향해 떠날 시간입니다. 복자 여사는 양팔을 펼쳐 노총 씨와 신사 씨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우리 셋 금쪽이처럼 살지 말고 인생은 70부터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자. 두 분 덕분에 내 삶은 정말 따봉이다. 세 사람은 활짝 웃으며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총 씨는 걸으면서도 쉴 새 없이 아재 개그를 날렸지만 이제 복자 여사는 그 개그가 찐 우정의 표현임을 알기에 더 이상 킹 받네하지 않았다. 복자 씨, 우리 셋 이제부터 복자 씨의 찐 이들께 찐한 건강을 강하게 지켜줄게. 아유, 박노총 씨, 이젠 좀 재밌...